있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틱이 더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아직은 틱 증상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조만간에 치료가 끝나면 충분히 정상적인 좋은 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겠다, 그죠? 되게 쉽지 않네요, 진짜. 조금 조금 어려운 케이스라고. 네네네. 뭐 이렇게 증상도 다양하고 증상으로 인한 결과도 다양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또레 장애 이거는 틱 장애랑은 좀 다른 건가요? 그 틱 장애와 또레 장애를 이제 이게 뭐냐 이렇게 네.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틱은 크게 그 일과성 틱 장애, 만성 틱 장애, 또레 장애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과성 틱 장애는 4주 이상 1년 미만 동안 근육 틱이나 음성 틱이 나타나는 것을 일과성 틱 장애라고 하고요. 네. 만성 틱 장애는 1년 이상 근육 틱 혹은 음성 틱이 나타나는 경우를 만성 틱 장애라고 합니다. 또레 장애는 네. 1년 이상 근육 틱과 음성 틱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일설에는 또레 장애는 뭐 안 낫는 거다. 뭐 또레 장애가 훨씬 더 심한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과성 틱 장애는 금방 잘 낫는 거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학문적 분류상 그렇게 나누어졌을 뿐이지 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이 아이가 틱을 한 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일과성 틱 장애예요. 근데 이 아이가 혹시 제대로 잘 치료되지 않고 시간이 1년이 넘어가면 만성 틱 장애로 바뀌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분류상 크게 의미가 없고 네. 또레 장애는 근육틱과 음성틱이 동시에 나타난 지 1년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는 근육틱은 조금 많이 하지만 음성틱은 살짝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와 만성 근육틱 장애인데 음성틱은 없죠. 근데 근육틱이 아주 심하다면 또레 장애보다는 만성틱 장애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이 분류 자체에 크게 뭐 의의를 두거나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게 참 그 부모로 봐서는 정확히 알고 싶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인터넷에 네네. 나와 있으니까 네. 분류를 해주면은 집에 가서 아빠한테 이야기하기도 좋고 선생님한테 이야기 좋은데 그렇죠. 근데 그게 뭐 1, 2, 3등급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군요. 그렇군요. 네. 네, 사실 뭐 약물 치료도 있고 치료적인 면도 많지만 틱하면 그동안 사실 양방에서 주로 다루던 뭐 그런 의학이다라고 했었는데 이 한방에서는 그만큼 많이 다루지 않던 분야인데 특별히 이쪽에 관심이 두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뭐 틱 장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부터 쭉 진료를 하고 있었고 또 학교에서도 다 배웠기 때문에 틱이 어떤 것인가는 뭐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틱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딸 때문이었습니다. 네.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애가 이제 어려서 제가 네. 이렇게 같이 데리고 네. 방에 데리고 자는데 저는 뭐 병원 일이 바빠서 항상 낮은 애를 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 밤에 이제 같이 누워서 자는데 어느 날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아이에게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걸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에 잘 때마다 계속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휴일에 보니까 낮에도 애가 책을 보거나 식사를 할 땐 소리가 조금 더 커지는 것이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소리가 아니라 익 하거나 혹은 뭐 칫한 이상한 좀 다른 듯한 소리로 계속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랑 있는 게 네. 불편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제가 농담입니다. 멀리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로서는 사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네. 틱일 수밖에 없었죠. 뭐 제가 알고 있었던 질환이니까. 네네. 저는 뭐 진료 환자로서는 당연히 진료를 많이 했었지만 우리 아이가 설마 이런 틱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사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병 환자들한테는 많은 치료를 해주지만 우리가 아픈 경우도 사실은 많은데 네. 우리 아이가 막상 틱이 나타나니까 상당히 많이 좀 당혹스러웠고 한동안은 저도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물론 제가 치료를 해서 또 시간이 지나고 다 완치가 되어서 네.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만 네. 그때 좀 여러 가지로 저도 좀 많이 힘들었고 네. 그 일을 계기로 그 틱을 앓는 그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훌륭하십니다. 네네네. 자, 근데 사실 틱이라는 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들의 고민, 이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틱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가령 제가 좀 예를 들자면 간지럼을 많이 타는 사람이고 간지럼을 잘 안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간지럼을 상당히 많이 타는 사람 옆에 가까이만 이렇게 가도
간지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네. 간지럼을 안 타는 사람은 아무리 겨드랑이에다가 손을 대도 안 간지러워하죠. 네. 즉 다시 말하면 틱이 잘 발생하는 성향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음흠. 이런 친구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이 아이는 틱이 잘 발생을 할 수가 네. 있고 네. 혹은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네. 틱은 생길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보통 그 틱이 잘 나타났을 때 부모님이 이제 한이 났을 때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작년에 담임 선생님하고 좀 코드가 많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더니 틱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로 좀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데 보통 그 교사 선생님과 코드가 잘 맞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죠? 네, 네, 잘 네.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그 아이는 틱이 잘 발생하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예요. 그럼 이 친구는 아주 헌신적인 나와 아주 코드가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면 조금 나을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는 일반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간지럼을 전혀 안 타는 사람, 즉 틱의 성향이 거의 없게 태어난 친구는 학원을 15개를 다녀도 선생님한테 혼이 아무리 나도 이 아이는 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이의 스트레스를 조정해서 이 아이를 편하게 해줘서 이 아이 틱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은 많이 좀 무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죠. 학원은 잠시 안 갈 수 있지만 계속 안 갈 수는 없겠죠. 물론 네. 계속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사줄 수는 없습니다. 한동안 살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에 안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 아이의 스트레스를 줄여가지고 틱을 치료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 하나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간지럼을 많이 타게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면 틱을 치료를 한단 말이냐. 간지럼을 많이 타게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간지럼을 안 타는 아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틱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네. 그게 유전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유전이라고 하면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방법도 있고 일상적으로 통용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주 가장 뭐 유전적인 질환이라고 하면 우리 혈우병 같은 거죠. 그거는 무조건 유전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질환이니까. 네. 그리고 일반적인 질환으로 따지자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유전성이 상당히 강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저희 할머님이 당뇨로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님도 당뇨, 저희 삼촌 두 분도 다 당뇨. 네. 저도 사실은 약간 좀 저혈당 증상이 있어서 당뇨가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쉬는 날마다 계속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그 틱을 하시는 부모님이 자기 아이가 틱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시면서 네. 혹시 유전 때문에 틱이 생겼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제가 쭉 통계를 뽑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틱의 부모, 형제, 사촌 중에서 틱이 있는 아이가 틱이 생긴 아이가 10%였습니다. 네. 틱으로 내원한 아이가 100명이라면 이 중에 부모, 형제, 사촌이 틱이 있는 경우가 10%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전성이 아주 강하다고 할 수는 사실은 없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부모님이 틱이 있었고 아이가 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꼭 유전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책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없다.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근데 이렇게 틱이 있는 아이들 보면요. 네. 주변에서 다들 하는 얘기가 놔두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차라리 아는 척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예. 하면 애가 더 불편해하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진짜 놔두면 없어지는 병인가요? 틱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호전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체로 틱은 아주 노인에게는 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한 환갑 전에는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네. 보통 그 노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머리를 흔든다고 틱이 아니냐고 문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사실은 틱은 아니고 일종의 노화성 질환이고요. 그거는 뭐 풍이 와서 그렇게 네, 쪽이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지금 틱이 생겼는데 이 틱이 과연 3개월 뒤에 사라질지, 6개월 뒤에 사라질지, 1년 뒤에 사라질지, 모르죠. 3년 뒤에 사라질지, 5년 뒤에 사라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네, 알 수가 없죠. 없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 한의원에 얼마 전에 중학생 남자아이가 네. 왔습니다. 네. 이 친구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틱을 했는데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로 건죽 틱도 있고 엄청 틱도 있으니 부모는 아이가 이제 그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학업에 대한 어떤 그런 푸시도 전혀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필요한 것도 좀 많이 사주게 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증상이 많이 심하지는 않지만 계속 그 증상이 꾸준히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자신의 틱에 대해서 자꾸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나는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네. 왜 이렇게 하게 되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와서 그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았을 때 이제 그런 시간을 한 3, 4년 정도 하다 보니 이 아이는 학업 성취가 많이 떨어지죠. 네. 학업에 대해서 뭐 힘든 걸 전혀 안 시키고 숙제 같은 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내버려 두라 하니까 뭐 자기는 행복할 수는 있었지 모르지만 학업 성취가 많이 떨어지죠. 중학교 1학년에 저희 한의 내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 이 아이는 주의력도 원래는 정상이었고 그리고 학습 능력도 절대 중간 이상인 친구였습니다. 네. 근데 틱을 오랫동안 앓다 보니 틱 때문에 학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 그동안에 학업 결손이 많이 누적이 된 거죠. 네. 네. 물론 지금은 그 아이는 틱을 다 치료해서 지금은 정상적인 학업을 이수를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공부를 하고 싶으나 공부를 이미 잘하기는 힘들죠. 왜냐 그러면 우선 몇 년 동안 학업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거를 다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머님들의 교육관에 따라서 그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네. 과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조금 틱을 했을 적에 빨리 치료를 해서 정상적으로 학업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그 아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잠재력을 비교한다면 훨씬 더 많은 성취가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은 좀 더 많은 선택과 더 나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점에서 조금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네. 아니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봐줘야 하고 어느 정도면 병원을 중요하다. 데려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비 예. 엄마로서 네, 이제 걱정이 되네. 막 어느 감정이 정도까지 있고. 모른 척 해야 되나 이런 거네요. 네. 일단은 틱이 생긴다고 뭐 네. 금방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좀 당분간 지켜봐도 될 경우 첫 번째, 틱 증상이 발생한 지 1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두 번째, 틱 증상이 발생한 지 3개월이 경과하였으나 네. 가족 이외의 타인은 그 증상을 알기가 어렵고 네.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정서적인 위축감이 없다. 네. 세 번째, 그 증상이 비록 강하고 타인의 시선을 끌 정도이긴 하나 본인이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정서적 위축도 전혀 없다. 네. 사실 요 세 번째 경우는 그 소아에게는 잘 없는 경우고요. 이제 좀 성인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있는 현상입니다. 네. 네. 보통 성인 틱은 틱을 약 한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앓은 경우고 틱을 하는 그 자체가 많이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의외로 또 불편하지 않고 꿋꿋하게 잘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는 굳이 치료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치료를 했으면 하는 경우 네. 첫 번째, 틱이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그 증상이 비교적 강해서 네. 고통이 있거나 혹은 약간의 사고 위험이 있을 때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요. 네네. 두 번째, 틱 증상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고 그 증상이 점점 더 강해지며 네. 주변의 타인들도 인식할 수 있고 본인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 네. 이것은 좀 도와주면 좋을 출발해야지. 거고요. 네. 세 번째, 그 증상이 비교적 좀 경미하고 약하다 하더라도 증상이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경우도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1년이 넘어가면 저절로 사라질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성인 틱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내 잘못 때문에 네. 맞아. 내가 애를 네. 잘못 키워가지고 이런 건 아닐까. 네, 맞아요. 그런 걱정을 많이 부모님 고민도 많지 않았습니까? 오시는 분들. 보통 그 밖에서 맞벌이 하시는 부부님, 어머니들이 가장 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 우리가 틱이 좀 더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맞아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애를 못 챙기고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틱이 생긴 게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데 또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조사를 해봤는데 그 전업주부 아이들의 틱 발생률과 그 바깥 직장 생활을 하는 어머님들 두 아이 외 틱의 발생률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그 밖에 일을 하시는 부모님이 집에 가정에서 아이를 보살피는 경우에 아이에게 대체로는 아이에게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의외로 있습니다. 엄마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네네. 그냥 계속 아이를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렇게 역작용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일부 부모님들은 내가 도시에 살 게 아니고 내가 당장 시골로 이사를 해서
이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시골에 가서 애를 키우면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좋은 생각 같아요. 네. 그렇게 털이 말씀을 깨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기 가시면 분명히 틱이 좋아질 겁니다. 네. 그런데 계속 거기서 사셔야 됩니다. 계속 저는 생활 하시면 네. 되는데 다시 대도시로 오셔서 또 대도시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되면 틱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요즘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네.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시골에 가면 틱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시골에 가면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시골에 가면 신경 안 친구가 쓰니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네네. 친구도 아무도 없고 시골에 가도 IPTV 잘 나오고 인터넷 빵빵 터지고 네. 스마트폰 다 잘 나오기 때문에 도리어 친구가 없는 시골에 가면 도리어 네. 또 유해 환경입니다. 그렇게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그러네 진짜. 아니 뭐 시골에 꼭 사람만 친구가 아니고 네. 뭐 강아지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저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별들이 날 친구고. 네. 원장님 그 아이들이 말입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께 특히 담임 선생님한테 그걸 알려야 됩니까? 아이가 틱이 있다는 것을 병원 갔다 왔다는 것을 이 틱이 있으면 좀 잘 케어해 달라고. 보통 틱이 없는 부모님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틱을 하는데 선생님에게 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 부모님이 보시는 현재 틱의 모습이 가장 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가정에서 가장 그 틱을 많이 분출을 합니다. 불편한 감각,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팔을 막 올리거나 눈목을 틀거나 하는 거는 가정에서 가장 자기가 마음이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집 밖에 나가거나 특히 네. 학교에 가게 되면 네. 자기도 이것이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아이도 대부분 좀 참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러므로 학교에서